큰 손들이 금시장에 개입해서 금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금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현재 금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실 사항은 그런데 요즘 보면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좀 무색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파월 의장, 연준의 그 말을 더 이상 못 믿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뭘 한다고 해도, 긴축을 한다고 해도 안 믿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과연 금값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미국의 힘이 있지만, 이번에도 세 번째 시도하는 이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그건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죠. 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넉 달째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전고점이라는 게 온수당 한 2,100불 선이에요. 2,100불 선을 향해 가면은 어김없이 금 선물 시장을 규제를 해서 금값을 다운시켰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추세가 사실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넉 달째 계속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하고 다른 게 어떤 요소가 틀리냐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즉 큰 손들이 금시장에 개입해서 금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헤지펀드들만이 했었는데 보통은 개인들, 개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은 2020년 하반기에 손을 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 자산 시장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니까 지난 두 번하고 지금의 크게 다른 점이 중앙은행들의 매입세가 굉장히 거세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CPI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 추세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금시장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현상을 보이면 이때는 금시장에도 큰 요동이 올 겁니다. 네. 즉 지금의 달러의 전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면은 그 대체 자산으로 개인들도 금시장에 몰려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온스당 2,100달러를 이번에는 돌파한다고 그랬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후에 미국이 그러면 지금처럼 관망세로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실 사항은, 유동성이 폭증하면 대체자산 1위인 금은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온수당 2,000달러만 넘었으면 매번 되돌림을 당했어요. 2009년까지 포함하면 지금 3번이나 되돌림을 당하고 지금 4번째 도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금시장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신호를 보고 미국의 개입을 이라고 생각하고 금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증거금을 2차례 이상 올리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증거금을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선물 시장에서 금값이 올라가면 그게 만기가 되면 현물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인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금을 올리는 거는 타당해요. 그런데 연속해서 2번, 3번 올리는 거는 그거는 명백한 그 인위적인 개입입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두 차례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시장을 조심해서 보시면서 상황을 봐서 빠져나와야 될 거로 보이고, 또 하나는 레버리지를 축소했을 때입니다. 레버리를 축소한다는 건 증거금을 올리는 것보다 왜 더 위험하냐 하면 네. 이거는 기관 투자들한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큰 손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금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하여튼 제가 빠져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우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2100달러까지는 지금의 추세가 도전할 거로 보이고, 이게 돌파되는지 여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 돌파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행동을 주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금 가격은 이제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증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으면은 레버리지를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죠? 저 선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보통 한 20배 정도까지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축소된다는 건 그만큼 그렇죠. 유동성이 확 줄어든다는 확 얘기네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살 수 있는 매수세가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떨어질 그 가능성이 레버리지를 특히 이용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금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금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즉 선물 시장의 웹도덕 현상으로 꼬리를 갖고 몸체를 흔드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리고 금 현물 시장은 영국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사실은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짝짝꿍이 맞아서 선물과 현물을 주도함으로써 금값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세계 최대의 금 보유량을 갖고 있다는 게 그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한 40년 이래 금 보유량이 8,133톤이에요. 엄청나네요. 예, 지금 이제 옆에서 보시는 그래프가 한때는 세계의 금의 한 80% 정도를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1940년대 그 브레튼 우주 협정할 때 그 많이 줄었어도 지금 한 8,133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실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간 얼만큼의 금을 헐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브릭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즉 브릭스라고 하면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가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는 실물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매년 중국과 인도가 얼마만큼의 금을 수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터키와 러시아가 가세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러시아도 금 매입량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금 관리 정책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우선 중국은 4대 금 관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자국 내에서 생산한 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량을 인민은행 산하 금거래소만을 통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자국에서 생산되는 금의 흐름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 또한 중국입니다. 중국과 더불어 인도가 세계의 2대 금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국은 금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한번 들어간 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특히 이걸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상하이 금 선물 시세가 미국 금 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금을 오히려 외국에다 팔면은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중국은 금을 계속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이 갖고 있는 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20년 세계 금 생산 순위인데 이 그래프를 봐도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이 그래프는 세계에서 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즉 이 얘기는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금 소비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이 74%, 이탈리아가 69%, 프랑스가 63%, 터키가 네덜란드가 70%, 터키가 예상으로 높네요. 23%. 이 정도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환보유고의 금 보유 비중이 높은데, 중국이 최근에 그간 갖고 있던 그 외환보유고의 금의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에 자기네들도 금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금 보유고가 2010톤이라고 발표함으로써 2개월 연속 금 보유량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사실 미국 즉 그 전망을 하는 거 보면 마켓워치 같은 데는 중국의 금 보유량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최소한도 2~3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저 보니까 한국은 아예 그냥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예, 한국은 지금 104톤뿐이 없어요. 아, 한국이 이제 한국도 사실은 금을 늘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104톤을 사들이고 나서 금값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들인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었어.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예. 국회에서 끌려가가지고 욕 먹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금을 사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그 추세에 동승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전부 그냥 국채,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야 즉 외환보유고의 그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을 사실은 선호하지 않는데 이제 이자를 주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국채 같은 이 자산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러시아 외환보유고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당하고 압류되는 걸 보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외환보유고에 큰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설사 수익성이 낮더라도 금으로 가자고 하는 이러한 추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게 계속 여기 그 국채 달러 자산을 중심으로 가져가면 계속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반대하는 어떤 일들을 못 한다. 그렇죠. 그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러시아처럼 그게 예. 자산이 그러니까 동결될 수 특히 있다. 지금 반미 감정이나 반서구 감정을 갖고 있는 제3세계들이 특히 금을 많이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네. 외환보유에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네. 우선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한 후에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잘못하면 우리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돼 가지고 경제가 거덜날 수 있겠다 생각해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자국 통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SPFS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중국은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이제는 양국 간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자고 하면서 이러한 자국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했으므로서 달러 비중이 90%에서 지금은 4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국 간 무역에서는 달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자국의 그 국채들, 즉 미국 국채는 미국은행에서 하고 뭐 유로화 국채는 유럽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다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압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제3세계 국가나 그 반미 감정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들도 미국 국채를 외환보유고에서 줄이고 그 대신 금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추세가 이제 촉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사우디가 이슬람 디지털 통화의 기축 통화국이 되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아버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1차로 아랍에미리트와는 그 통화로 디지털 송금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펙을 중심으로 아랍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를 이제 통합할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달러에 대응하는 기축 통화의 분권화와 이제 다양화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난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제 동맹권을 확대하자라는 의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달러에 대항하는 브릭스 통화금융 시스템을 통합시키자 하는 두 의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어요. 네. 즉, 그 얘기는 브릭스가 이제는 달러에서 독립해서 자기들만의 통화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이 자체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도기적 기간에는 중국의 위안화를 중심으로 거래와 결제를 하자는 지금 움직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릭스가 경제동맹권을 확대하자고 하니까 이미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중국 외무성이 뭘 하나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중국 외무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즉,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펙의 맹주인 사우디가 브릭스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금 페트로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에 사실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렇게 브릭스가 자체 통화 금융 시스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가 이렇게 매집 중에 있는 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는 완전히 미국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아트머니입니다. 네. 그런데 브릭스가 자체 통화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각국이 자국의 통화는 쓰되 자기들의 무역거래 시스템 연말 정산에 있어서 옛날 케인즈가 제안했던 방코르 같은 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통화의 그 기초가 금이나 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달러 대신에 자국의 통화 금융 시스템에 금의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아주 안정적이고 달러보다는 훨씬 우월한 주의의 어떤 통화의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과연 그렇게 되면 금의 역할은 대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미국이 지난 세 차례 금값이 2,000달러를 넘으면 계속 이렇게 억눌러 왔었는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 금값이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한 후에 과연 미국은 어떤 자세로 이 금시장에 임하게 될지, 이 관계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아주 유심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미국, 지금 달러 패권국인 그 미국이 그 원하지는 않아도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다른 중앙은행들, 그다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뭐 사우디, 브릭스가 됐든 중국이 됐든 이런 쪽에서의 그 자국 통화를 기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금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것을 과거 2,000달러가 됐을 때 밀어냈던 미국의 어떤 방어책, 그 하락시키는 요인들, 이것이 과연 먹힐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일단은 그 최대 선까지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금값이. 그렇죠. 정고점까지는 아마 이 치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많은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금과 관련해서는 이 비트코인 쪽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 어려워지면서 그 금값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봤었지만 비트코인 쪽으로 돈들이 몰려가면서 맞아요. 이 매수세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못 맞습니다. 올랐다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번에 또 미국 정부가 금값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그게 다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다른 쪽으로 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 예. 거군요. 요새 비트코인이 하도 또 오르니까 저 캐시우드인가요? 50만 불 갈 거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크게 질렀던데 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 하여튼 이러한 거에는 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들이 연관돼 있는 게 있군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우리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정보를 하나씩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그 시간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요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요 포인트들을 잘 지켜보면서 금값이 과연 정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